안녕하세요. 활력인생TV 활력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또한 2021년 기준 한국인 사망 원인 중 6번째이기도 한데요. 당뇨병은 당뇨 증상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합병증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는 인체의 모든 장기를 망가뜨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명, 감염으로 인한 신체 절단, 치매, 신부전증, 심장마비, 뇌경색이나 뇌졸중 등 모든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 특히 식습관 개선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흰쌀밥, 주스, 밀가루 음식 등 당 성분이 높은 음식은 당연히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당뇨에 좋은 음식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당뇨에 위험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의외로 당뇨에 위험한 음식 8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마시는 요구르트. 우리가 요구르트라 부르는 요거트는 당뇨에 있어 매우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요거트를 많이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트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요거트는 당이 함유되지 않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하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시는 요구르트는 엄청나게 높은 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학회에서는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식품으로 마시는 요구르트를 추천할 만큼 마시는 유형의 요구르트는 엄청나게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당뇨 개선을 위해 요구르트를 드실 때에는 반드시 당이 함유되지 않았거나 적게 함유된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옥수수.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서는 흰쌀밥, 식빵, 밀가루 면 요리보다는 현미밥이나 통밀빵, 고구마 등을 권장하는데요. 옥수수는 탄수화물이라는 느낌이 적기 때문에 고구마처럼 섭취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GI 지수가 거의 75% 정도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식품 중 하나이고 옥수수죽은 92 정도로 거의 순수 흰쌀밥과 비슷한 수준의 GI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를 위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옥수수를 드시는 것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군고구마. 고구마는 GI 지수가 55 정도로 탄수화물 치고는 당을 올리는 속도가 낮은 편인데요. 따라서 고구마를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구마를 군고구마로 만들어 드시면 이 GI 지수가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고구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군고구마가 다른 고구마 요리보다 달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고구마를 구우면 고구마 표면이 끈적이게 되는 당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맛은 더 좋지만 혈당 지수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고구마를 섭취하실 때에는 가급적 생고구마 또는 찐고구마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찐감자. 감자는 혈당 지수가 90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리법에 따라서 그 정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감자전의 GI 지수는 28, 감자 튀김의 경우 41 정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찐 감자를 드시고 싶다면 이것은 무조건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찐 감자의 혈당 지수는 93으로 거의 포도당에 가깝습니다. 고구마와 반대로 구운 감자의 GI 지수는 78 정도로 찐 감자보다는 오히려 낮습니다. 따라서 감자의 경우 찌기보다 오히려 구워서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4. 찹쌀. 하얀 쌀밥은 당뇨를 위해서는 피해야 할 음식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얀 쌀밥의 혈당 지수는 92로 거의 포도당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따라서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낮은 현미밥이 당뇨를 위한 식이요법으로 많이 권장됩니다. 찹쌀도 백미보다는 낮은 혈당 지수 때문에 찹쌀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찹쌀의 혈당 지수는 72에서 80 정도로 백미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음식의 혈당 정도를 체크하는 다른 지표인 혈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흰쌀밥이 51인 반면에 찹쌀밥은 72로 흰쌀밥보다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는 얼마나 당을 빨리 올리게 하냐를 보는 반면에 혈당 부하 지수는 혈당 지수와 함께 먹는 양을 같이 계산해서 혈당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빵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흰 식빵의 GI 지수가 거의 100에 가까움에도 혈당 부하 지수는 17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찹쌀의 경우에는 먹기가 좋고 소화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찹쌀밥을 비교적 많은 양을 먹게 되고요. 이에 따라 혈당 부하 지수가 매우 높게 측정됩니다.
5. 꿀은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꿀의 혈당지수는 60일 전후로 설탕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꿀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꿀에는 항산화제, 페놀, 유기산 및 비타민, 무기질 등 몸을 위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혈당 부하지수입니다. 꿀이 몸에 좋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량 섭취하게 되면 설탕 이상으로 급격하게 혈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꿀도 섭취량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수박은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또한 수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거나 살이 찌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가장 높은 축에 드는 과일입니다. 엄청 달게 느껴지는 사과가 39, 귤이 42 정도인 반면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 정도입니다. 또한 멜론의 혈당 지수도 65 정도이니 당뇨를 위해서는 멜론이나 수박을 소량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갈비찜, 찜닭. 당뇨는 혈당과 관련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염분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는 보통 고혈압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 짠 음식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니가타 대학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의 염분 섭취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염분 섭취가 높은 사람이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당뇨로 인한 심장질환 사망률이 2배나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당뇨병 환자들은 소금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국이나 찌개를 드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데요.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갈비찜이나 찜닭은 짜게 느껴지는 장아찌나 젓갈보다 염분이 낮을 거라 생각하지만 반찬 1인분의 염도를 측정한 결과 갈비찜은 1134mg, 찜닭은 1429mg으로 장아찌나 젓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드실 때에는 양념한 고기보다는 양념하지 않은 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8. 비빔밥. 다양한 채소로 한 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은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건강식인데요. 하지만 비빔밥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은 1050mg으로 WHO가 정한 하루 권장 섭취 나트륨의 반절 이상입니다. 참고로 1인분 기준으로 육개장은 877mg, 된장찌개는 813mg 정도로 비빔밥에 생각보다 많은 염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같이 나온 반찬까지 같이 섭취한다면 한 끼에 매우 높은 나트륨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많은 나물들이 이미 소금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량의 고추장까지 함유되어 생각보다 높은 나트륨 함량이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비빔밥을 드실 때에도 가급적 간을 약하게 하거나 하지 않은 나물에 고추장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의외로 당뇨에 위험할 수 있는 식품 8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식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활력TV 활력이었습니다.